네,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 K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촬영하고 있는데 오늘 5% 정도 올라주면서 깔끔한 양봉으로 마감을 해줬습니다. 5.8% 반등이 나왔다라는 말씀이고, 일단은 지금 보시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냐면, 여러분들 앙치형 캔들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이렇게 깔끔하게 종가가 윗꼬리 없이 이렇게 깔끔하게 아랫꼬리만 싹 단채로, 이거는 시간이 좀 더 있었다라고 하면, 막판까지 끌어올린 거다 보니까 시간이 좀 더 있었다라고 하면 좀 더 상승의 여력을 품고 있는 이런 캔들의 모습으로 종가 마감해줬습니다. 매우 긍정적인 캔들의 흐름이라고 좀 살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두산 에너빌리티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대로 어떻게 보면 좀 진행이 돼서 저도 사실 이렇게까지 좀 이제 잘 맞아떨어질지는 완전히 제가 최저점을 맞춰드린 건 아니지만, 분할로 접근하시면 제가 요 구간에서 우리가 충분히 분할로 접근을 세게 해야지만이 평단가가 확 낮아질 거고, 확 낮아졌을 때 이 고점에 물리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수익권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한번 짚어드렸었죠. 아무래도 최근 이 며칠 동안 해서 5거래일 연속으로 개인분들이 많이 매수를 하셨던 자리가 바로 이런 자리다 보니까요. 많이 물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비중을 1대3 정도까지도 들어가야지만이, 내 현금 비중을 세게 들어가야지만이 평단가가 확 낮아질 거고, 그래야지만이 여기를 만약에 단기 고점으로 인정하고 나는 단기 고점을 피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엔 어느 정도 수익권에서 관망하실 수 있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앞으로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영상 시작하기 앞서서 구독이랑 좋아요 꼭 한 번씩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는 모두 다 더운데, 날도 더운데 파이팅 하시라는 의미에서 파이팅이라고 한 번씩만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춤법이 파이팅이 맞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가끔씩 파이팅 아무거나 하나씩만 좀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 내용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건데, 제가 이렇게 금토일 내내 같은 내용으로 영상을 찍었거든요. 이 분석에 대해서는 딱 이 캔들 흐름까지만 지켜보면서 금토일 내내 어디까지 우리가 밀렸다가 올라올 수 있다라는 부분을 정확하게 한번 좀 짚어드렸었습니다. 자, 여기 지금 보시면은 분홍색 선으로 그어놨던 57,700원 영역이 보이시죠? 이 구간에 조금 못 미친 상태에서 지금 보시면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이 됐어요? 이렇게 조금 못 미친 상태에서 58,200원까지 터치하고 이렇게 급등이 나와줬는데, 지금 이게 지금 보고 계신 게 5분봉이거든요. 이렇게 급등이 다시 한번 나와줬었는데, 한번 그 영상 짧게 한 번만 보겠습니다. 일요일날 찍은 영상인데요. 너무 길게 보는 거 여러분들 안 좋아하시니까 7월 6일날 지금 보이시죠? 보이실 텐데 한번 짧게 재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다음번에 밀릴 것까지 어떻게 생각을 해줘야 되냐면, 지지라인이 계단식으로 올라온 두산 에너빌리티이기 때문에 사실 좀 명확합니다. 제가 분홍색 선으로 그어놓은 요 선이 57,700원이라고 지금 여기 좀 보시면 써있는데, 57,700원 이 구간에서 다시 한 번 더 지지를 연출할 수가 있다라고 제가 한번 짚어드릴 건데요. 월요일날 만약에 장 시작하면서 한번 한 차례 밀렸다가 이렇게 올라오는 것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 주셔야겠다라고 짚어드리겠고, 만약에 하락 출발해서 쥐어짜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 구간을 우리가 분할로 접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영상 멈췄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렸던 거, 이 구간 어떤 구간이죠? 이 분홍색까지의 구간을 좀 우리가 쥐어짜듯이 한번 떨어질 때 분할로 접근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제가 이거 영상 더 길게 보여드리면은 싫어하시는 분들 많아서 지금 재생은 안 할 건데, 찾아보시면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비율을 이 위에서 물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세게 1대3 정도로 아니면 1대2 정도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평단가가 사람들마다 다르다 보니까 좀 아무래도 세게 물타기를 해야지만이 평단가가 확 낮아지면서 63,000원 언더로 제가 평단가를 맞춰달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부터는 이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 구간입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좀 짚어드릴 건데, 일단 지금은 우리가 어떤 호재라든지 악재라든지 이런 게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호재라든지 악재라든지 이런 게 명확하게 없는 상태에서 오늘 기술적 반등이 나온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지금 보시면 어쨌든 간에 주가가 기대감에 올라왔던 구간, 주가가 기대감에 선반영돼서 올라왔던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패턴으로밖에 접근할 수밖에 없는 구간이다. 패턴으로 접근해야지만이 우리가 최대한 트레이딩 관점에서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뭔가 여러분들이 분기 보고서를 보고서에서 어떤 좋은 내용을 보고서 이거 지금 매수하신 상태가 전혀 아니다 보니까요. 기대감에 주가가 올라왔고,
나왔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패턴으로 접근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보시면 여기 명확하게 나와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단기적으로 저항을 꽤나 많이 받았던 자리가 지금 보이실 거예요. 어떻게 보이실 거냐면 여기 보시다시피 이렇게 세 차례 꼬리를 달았던 게 지금 확인이 되시나요? 세 차례 꼬리를 달면서 오늘의 종가 부근 대략적으로 63,500원에서 64,000원 구간, 63,500원에서 64,000원 구간을 반복적으로 터치했던 게 여러분들 눈에도 확인이 되실 겁니다. 오늘 종가가 만약에 64,000원을 넘어서 딱 안착을 시켜줬다라고 하면은 진짜 전고점까지도 다시 한번 스트레이트로 노려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흐름이었을 텐데 64,000원을 넘지는 못했어요. 조금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훌륭한 양봉이 나와줬다라고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에 꼬리가 없는, 위로 올라가려다가 살짝이라도 밀린 그런 곳조차 없는 깔끔한 양봉이 일단은 나와줬다 라고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는 이 구간을 사실 넘어가기에는 조금 이제 저항이 예상되는 구간이다라고 짚어드렸었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이게 지금 5분봉인데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64,100원 한번 저항을 받았었죠. 그리고 이 구간에서도 한 번 더 저항을 받았었기 때문에 지금 구간이 좀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넉놓고 있기에는 조금 어려운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항이 충분히 예상되기 때문에 오늘 장막판까지 해서 시원한 상승 흐름이 나오지 않은 저항을 받은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앞전에 어떤 식으로 이 주도주, 시장의 주도주들이 움직였는지를 제가 하나하나 짚어드릴 건데, 한화오션이라고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 한화오션의 사례에서 제가 그 힌트를 얻었었고, 그리고 이제 그거에 따라서 분석을 해드렸던 내용인 건데요. 주가가 올라오면서 얘도 진짜로 무섭게 3배 가까이 상승이 나왔던 주식입니다. 이 저점 대비하면은 얘도 지금 시가총액이 되게 큰 주식인데 22조 정도 되는데 지금 3배 가까이 상승을 해주면서 5일선을 잘 타고 올라오다가 여기서 5일선 슬쩍 이탈하는 척 해놓고 다시 한번 양봉 세워줍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이탈한 구간이 어딥니까? 여기 이 음봉에서 본격적으로 깨졌는데 21선까지 같이 깨졌습니다. 얘는 특징적인 게 21선, 61선을 같이 깨줘요. 깨준 상태에서 종가 마감을 해주는 친구인데 이렇게 한번 밀렸다가 반등이 나오면서 세게 반등이 나오는 것 같았지만 꽤나 세게 반등이 나왔죠. 전고점 부근까지 거의 올라온 상황에서 밀리기 시작했으니까 이렇게 다시 한번 밀리면서 61선 터치하고 21선 저항받고 다시 한번 61선 깨주고 강력하게 들어 올렸었습니다. 그래서 고수분들 중에는 오히려 61선, 21선 이런 자리가 깨지는 걸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그럼 보시면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었냐면은 이렇게 확대를 해놓고 보면 여기서 보시다시피 21선 한번 하회해주고 5일선이랑 21선을 동시에 깨버려 놓고 21선에서 이거는 지지가 나왔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대략적으로 이제 범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21선을 깨놓고 다시 한번 들어 올리면서 전고점을 넘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 한번 내려와서 61선 터치하고 21선 터치하고 61선 깨놓고 다시 한번 반등을 보여줬었다 라고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진행된 이후로는 어떤 식으로 움직인 겁니까, 여러분들? 하나오션 위에서 잘 버티고 있는 구간입니다. 지금 주가가 상승한 이후로 줄줄줄줄 흘러내리는 것들 사실상 소형주들 중에 많지만 주도주로 치고 올라왔었던 하나오션, 조선의 대장으로 어떻게 보면은 치고 올랐었던 하나오션이기 때문에 시가총액도 굉장히 크고 거래대금도 엄청나게 터졌었던 하나오션이기 때문에 올라오면서 주가가 방어력을 꽤나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한번 전고점을 넘어갔던 구간까지도 이렇게 한번 나왔다는 게 여러분들 확인이 되실 거예요. 이때는 어떤 이슈가 있었죠? 산업은행의 블록딜 이슈로 밀리면서 다시 한번 거기 넘어가나 싶더니만 내려왔는데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은 이 구간 동안에 박스를 친 겁니다. 박스를 치면서 우리가 지금 이제 실적에 대한 검증 부분을 좀 거쳐가는 하나오션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산에너빌리티한테 한번 그대로 적용을 해보시면은 사실 상승한 것 대비해서 밀린 거로 치면은 하나오션보다 훨씬 주가의 방어력이 견고합니다. 훨씬 견고하다는 게 느껴지실 거고, 그 배경에는 이렇게 보시면은 거래대금을 3조 가까이 터뜨릴 수 있는 세력이 들어와 있다라는 게 아주 특징적으로 확인이 되실 거예요.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거래대금이 가장 많이 터졌던 날이 2조 5천억이라고 지금 여기 써있네요. 보시다시피 거래대금 2조 5천억 터지면서 이렇게 떨어졌던 날이 가장 크게 거래대금이 터졌던 거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1조 9천억 정도가 다음으로 이제 클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두산에너빌리티는 무려 3조라는 거래대금은 정말 충격적인 거래대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시장 참여하시는 분들은 잘 알겠지만 굉장히 큰 거래대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주가의 방어력이 훨씬 더 견고한 상태에서 지금 잘 버텨주고 있는 자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연속적인 하락에 민심이 조금 좋지 않아서 댓글에다가 악플 달고 막 이러시는 분들도 있는데, 오늘 조금 웃을 수 있는 상황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한번 반등을 해주면서 무조건 여기서 내일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신고가 뚫고 가면은 당연히
당연히 저도 좋겠지만 이런 케이스는 잘 흔하게 나오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최근에 있었던 다날 같은 경우엔 시가총액이 워낙 가볍고 테마의 지속성이 있어서 이런 케이스가 나왔거든요. 5일선을 이탈하면서 21선에서 터치하고 반등이 나와줬는데 오늘까지도 14%라는 상승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이렇게 한번 5일선을 하회해놓고 21선을 터치한 다음에 시원하게 전고점을 돌파하는 이런 털기 흐름이 나오는 경우가 대형주 중에서는 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주도주가 계속 올라오면서 3배 가까이 상승을 했었는데 거기서 5일선을 이탈해놓고 21선 터치하고 반등 나왔다가 이렇게 다시 한번 뚫고 올라가는 이런 케이스는 사실 굉장히 흔치 않다. 10개 중에 한두 개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날 같은 경우에는 뭐 3배 이상 올라온 자리도 아니었고 그리고 이제 테마의 지속성도 굉장히 있었죠. 스테이블 코인 쪽 해서 테마의 지속성도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오늘 스테이블 코인이 전체적으로 강했는데 그런 배경이 있었던 거고 시가총액도 굉장히 작기 때문에 두산에너빌리티와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런 흐름이 나오면 저도 당연히 좋겠지만 우리가 일단 이 부분을 단기 고점으로 조금 인정하는 관점에서 피할 건 피하는 관점에서 금토일 내내 물타기를 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두산에너빌리티를 일희일비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상승할 거라고 우상향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얼마나 흔들어 대든지 간에 나는 쭉 보유하면서 목표가가 뭐 30만이 됐든 50만이 됐든 있다라고 하시면요. 그 목표가를 토대로 여러분들이 그냥 장기 투자하실 거면은 사실 유튜브를 보실 필요는 굳이 없죠. 그런데 이제 단기 고점을 피하고 싶어서 보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얘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이런 구간에서 5일 연속으로 거의 5일도 아니라 하루만 빼고는 8일 연속으로 매수를 해주는 게 이제 개인분들인데 이때도 지금 보시면 이 고점 부근에서 개인분들이 엄청나게 샀죠. 이렇게 엄청나게 사주시면서 이런 분들 중에는 나는 이렇게 단기 고점이 될 줄은 몰랐다. 지금이라도 올라타야 되나 하고 올라타셨던 분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 단기 고점은 나는 좀 피하고 싶다. 어떤 관점인 거냐면 상승을 하다가 단기 고점 찍고 만약에 이렇게 돌아서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하면요. 내가 지금 이런 구간에서 물렸지만 한번 이렇게 올라오는 구간에서 최대한 물타기해서 일단 비중 정리해놓고 다시 한번 돌아서 올라가는 구간을 상승 N자형이라고 할 때 돌아서 나갈 때 우리가 이런 구간에서 나는 공략하고 싶다라고 하셔서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많을 거기 때문에 제가 반복적으로 금토일 동안에 이런 관점에서 좀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우리가 일단은 단기 고점으로 일단은 인정을 해놓고 여기서 한번 추가 매수를 세게 들어가서 반등이 나오는 구간에서 무조건 더 간다라고 우리가 희망으로만 돌릴 게 아니라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지금 구간이 사실 갈림길 구간에서 오늘 애매하게 끝났어요. 갈림길 구간에서 애매하게 끝났다는 말씀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번 저항을 받은 구간이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세 차례나 이렇게 윗꼬리를 달아줬던 구간이죠. 윗꼬리 달아줬었고 오늘 종가가 깔끔하게 끝난 건 굉장히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완벽하게 넘어주진 못했다라고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분홍색 선 라인까지 우리가 분할 매수로 만약에 비중을 좀 세게 태웠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평단가 확 낮춰서 지금 수익 중이신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장 시작하자마자부터 넥스트레이드 시간에서부터 얼마나 쭉 밀려줬었냐면은 40분 가까이를 밀려주면서 이 구간을 분할로 여러분들이 물타기를 세게 들어가셨다고 하면 그 뒤로는 쭉 올라왔던 구간이었다 보니까 앞으로의 흐름이 좀 궁금해서 지켜보고 계신 분들한테 설명을 한번 드리자면 21선에서 터치하고 반등이 나와줬고요. 일단은 우리가 이 구간에서의 저항이 조금 예상되는 가운데 내일 어떻게 진행될지는 한번 지켜봐야겠지만 우리가 종가를 얼마 이상에서 64,000원 이상에서 딱 마감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승해놓고 이렇게 뭐 보합 캔들이 나오든 어쨌든지 간에 64,000원 이상에서 우리가 종가 마감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렇게 하면 다시 한번 이 21선이 딸려 올라오는 구간에서 골든 크로스가 나면서 다시 한번 전고점까지도 트라이할 수 있는 흐름이라고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될 것 같고 사실상 지금 아직까지는 그런 어떤 상승 전에 보이는 흐름을 좀 만들어주진 못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신성델타테크라는 과거의 이 사례를 보시면요. 이 다시 한번 2차 파동 때 상승하기 전에 좀 보여주는 특유의 흐름이 있습니다. 이런 캔들도 어떻게 보면 출현을 하고 이게 물량 소화하는 캔들이죠. 갭 띄운 상태에서 물량 테스트 한번 하고 한 번 또한 어떤 이런 캔들의 흐름인데 이런 흐름이 느껴지시죠, 여러분들? 흐름이 이렇게 느껴지다가 양봉 연속으로 쓰다가 이렇게 장대 양봉이 출현을 하는 건데 사실상 두산에너빌리티 지금 처음으로 숨 쉬면서 돌린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흐름이 느껴졌다라고 하기엔 좀 쉽지 않습니다. 캔들 흐름이 이렇게 진행되면서 어떤 흐름을 이렇게 만들어주면서 다시 한번 신고가를 트라이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지금 올라온 구간이 아니다 보니까 지금 오늘 굉장히 의문부호를 던지게 하는 이런 캔들의 흐름이라고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대형주들이 과거에 움직였던 어떤 패턴을 놓고 봤을 때는 지금 구간에서는 반등이 한번 나온다 하더라도 전고점을 시원하게 돌파하기는 조금 어렵다라는 관점에서 보고 있는 거고
한번 올라왔다가 다시 한번 이 구간에서 박스를 쳐주지 않을까. 일단 주가의 그 강력한 어떤 방어력 자체는 확인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확대를 해놓고 보시면은 딱 이게 어떻게 보면 기준봉 캔들이잖아요. 지금 3조 가까이 거래대금이 터졌었던, 정확하게 얼마가 터졌었냐면 3조 7천억이 거래대금이 터졌었던 이때가 이제 우리가 기준봉 캔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하단부를 지금 이탈하지 않고 가격을 관리하는 느낌을 좀 오늘 많이 풍겼습니다. 그러면서 이때 당시에 프로그램이 꽤나 많이 매수를 했던 두산에너빌리티인데, 사실상 그 다음날 많이 매도를 했다라고 쳐도 이 구간에서 좀 지켜주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여전히 생각이 든다라는 말씀이고, 외국인 보유 수량도 사실상 뭐 그렇게까지 많이 꺾이지도 않았습니다. 최근에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다고 해서 불안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1억 5천 주 정도나 아직도 들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1억 5천 주, 이 하단에 보이시죠? 1억 5천 주 정도를 여전히 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올라온 구간에서 이 60일선이 딸려 올라오는 구간까지 한번 이런 박스를 치면서 조정을 보일 가능성까지 생각을 해봐 주셔야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조정을 준다 하더라도 주가에 대한 어떤 방어력 자체가 견고한 종목이다 보니까 분할로 모아갔을 때 우리가 충분히 기회를, 다시 한번 2차 파동을 시원하게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어떻게 보면 얻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정확한 타점에서 돌아나가는 자리에서 잡고 싶으신다라고 하면 구독이랑 좋아요 꼭 한 번씩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계속적으로 두산에너빌리티 영상을 찍어드리고 있는데, 앞전에 이 주봉에다가 그어놨던 자리도 어떻게 보면 제가 미리 좀 알려드렸었거든요. 물론 이제 광기의 흐름에 한번 미친 듯한 슈팅이 나올 것까지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제가 앞전에 그어놨었던 검정색 선이 여기 보시다시피 이렇게 저항으로 작용을 했었습니다. 74,000원, 75,000원 그 구간을 제가 저항으로 봤던 이유는 주봉 흐름상 놓고 보면 과거에 여러 차례 저항과 지지를 받았던 구간이기 때문이죠. 이 구간에서 한번 찍고 나서 급락했다가 다시 한번 급등하면서 돌파를 시원하게 해줬는데, 이렇게 저항으로 작용했던 구간이 이 다음번에는 어떤 식으로 좀 작용이 됐나요? 지지로 작용이 됐었고, 여기서 다시 한번 지지받고, 여기가 또 이탈되고 나자 저항으로 작용하고 저항으로 작용하고, 이렇게 지금 여러 차례 저항을 받는 게 확인이 되시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구간에서 저항을 받았냐면은 이렇게 또 저항받고 여기서도 또 저항받았던 이 구간이 바로 74,000원 구간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한테 74,000원, 75,000원 딱 이 구간을 저항으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주봉 흐름상 지금 보시면 일단 1차적으로 이 구간에서 저항을 좀 받았었고, 시원하게 한번 가면서 장대 양봉으로 여러 번, 한 2번 정도는 뿜어주면서 광기로 나올 구간까지 우리가 생각을 했었지만, 그렇게 진행되지 못하고 지금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기업 자체에 문제가 생겼거나 뭔가 원전 섹터 자체에 문제가 생겨서라기보다는 주가가 사실상 많이 올라온 구간인 거는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셔야 될 겁니다. 이게 지금 위에 구간에서 내가 매수를 해서 나는 지금 수익 본 것도 없는데 이게 많이 올라왔다는 거니까 섭섭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상 저점 대비하면 3배 가까이 상승을 해줬어요. 3배 이상 상승을 해줬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올라온 만큼 지금 구간에서는 건강한 조정을 보이다가 오늘 좀 기술적 반등이 나온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앞으로는 이제 새롭게 나올 수 있는 테마를 몇 개를 짚어드렸었는데, 추가적인 수주 잔고가 쏟아져 들어오는 내용, 아무래도 팀코리아 부분이 있겠죠. 팀코리아가 됐든 아니면은 가스터빈이 됐든 아니면 원전, 새로운 뭐 대형 원전이 됐든 이런 부분에서 해상풍력이 됐든요, SMR도 있을 거고, 이렇게 여러 가지 분야에서 수주가 쏟아져 들어오는 내용에 추가적인 수주 내용이 호재로 작용할 수도 있고, 하지만 이거는 우리가 알기가 조금 힘든 거죠. 그래서 이제 또 하나 예상되고 있는 거는 뭐냐면 MSCI 관련한 이슈를 제가 짚어드렸었습니다. 지금 MSCI에 대한 이슈를 저 말고 다른 유튜버나 아니면은 다른 어떤 증권사 리포트라든지 아니면은 기사 같은 데서 여러분들이 보신 적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구간에서 아무도 떠들지 않고 있다는 것은 그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온 선반영된 자리가 아니다라는 소리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앞으로 2차 파동이 나올 때 제2의 에코프로라고 얘기를 듣고 있는 두산에너빌리티인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1, 2차 파동 둘 다 MSCI를 좀 활용을 했었죠. 한번 상승하면서 여기서 MSCI 불발로 인해서 실망감에 한번 급락이 나왔었고, 다시 한번 돌아서 올라갈 때는 공매도 쇼스퀴즈 관련해서 국민 주식으로 등극이 되면서 우리나라 개미들의 매수세가 어떻게 보면 공매도 세력을 이겼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에 플러스해서 MSCI 8월 편입에 대한 기대감까지 증폭이 됐던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MSCI를 지금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되게 간단한데, 그 두산에너빌리티 뿐만이 아니라 두산 계열사 중에 두산이 있겠고요. 일단 두산이 있고 두산 로보틱스가 있죠. 두산 로봇, 얘네들도 전부 다 MSCI 테마를 한 번씩
조금씩은 활용을 했었습니다. MSCI 활용을 좀 했었던 세력이다 보니까 충분히 두산 에너빌리티도 활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보시면은 얼마 전에 나온 기사인데 8월 MSCI 베팅 지금부터라고 지금 기사 내용이 나와 있는 거고, 언제 나온 기사냐면은 6월 21일 날 나온 기사입니다. 6월 21일 날 기사가 나왔었는데 LIG 넥스원 그리고 두산 MSCI 신규 편입 가능성이 높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나와줬죠. 여기 지금 보시면 어쨌든 제가 여기 내용을 잘 정리를 해놨어요. 패시브 자금에 대한 내용도 조금 이제 나와 있는데, 다만 이제 선반영 효과가 커서 미리 편입 종목을 확인해야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7월 중순에 주가가 피크를 찍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안타깝게도 6월 23일, 6월 30일 날 고점을 찍었죠. 두산이라고 한번 보시면요, 6월 30일 날 고점 찍은 게 지금 확인이 되실 거고, 이렇다라고 하면 지금 장의 흐름 자체가 사실상 지금 증시가 빠지는 자리에 맞춰서 같이 빠졌다라고 생각해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증시에 영향을 받았다라고 첫 번째로는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는 7월 중순쯤에 좀 많이 고점을 찍는데, 증시에 영향을 받아서 증시가 더 빨리 올라와서 조정을 보이던 자리다 보니까 증시에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지금 더 일찍 찍었다라고 생각을 해봐 주실 수도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그만큼 이 선반영 이후로 이 심리 싸움이 가속화가 되고 있다라고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7월 중순에 먹고 파는 게 7월 중순쯤에 해서 정리하는 게 어떻게 보면 국룰이었는데, 지금 심리 싸움이 점점 가속화되자 그거보다 먼저 던지던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승자의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두 가지 측면에서 6월 30일 날 고점 찍은 거를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도 언제 좀 고점을 찍었냐면은 6월 23일 날 고점을 좀 찍었었습니다. 한창 올라가고 있을 때 사실상 좀 나왔었는데, 기사가 8월 MSCI 베팅을 6월 21일, 이게 지금 나온 기사가 6월 21일 날 나왔거든요. 6월 21일 날 베팅을 하면 좀 안 됐겠죠. 지금 보시다시피 6월 20일 날 여기가 이제 금요일 캔들이고, 이게 6월 23일 날 월요일 캔들인데, 그러면 이때 베팅을 하면은 좀 지금 하락이 꽤나 컸을 테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봐 주시면 뭐가 좀 이제 정석이라고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되냐면, MSCI에 대한 소문이 들려올 때 사서 뉴스에 파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소문적인 부분에 대해서 두산 에너빌리티 충분히 활용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한번 짚어드린 거고,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흐름을 만들어주면서 에코프로처럼 2차 파동이 나오려면 많은 분들이 또 이제 증시에 유입이 되면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다시 한번 이런 흐름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수렴을 해주면서 61선 부근을 터치하고 다시 한번 21선을 터치하고, 이렇게 지금 지지와 저항을 반복적으로 받고 있죠. 61선 초록색 선에서는 지지받고 노란색 선에서 저항받고 지지받고 저항받고 하면서 점점 지금 수렴을 하고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주가가 점점 수렴하면서 변동폭이 점점 감소합니다. 이렇게 점점 감소하면서 위쪽으로, 마치 커버앤핸들 패턴처럼 위쪽으로 이렇게 수렴을 해주면서 빵 하면서 시원하게 21선을 스리슬쩍 올라탄 자리에서 시원한 상승 흐름이 나왔었죠. 이런 흐름을 만들어줘야지만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다시 한번 상승하면서 언제 MSCI를 향해서 갈 수 있겠다? 11월 MSCI를 향해서 갈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전부터 계속 MSCI 그러는데 나는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혹시라도 있을까봐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항상 설명을 드렸었는데 여기 또 나와 있더라고요. 지금 보시면은 MSCI 지수 편입되거나 편입가스 뭐 이렇게 지금 주가가 상승한 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여기서 패시브 자금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었는데, 네,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내용이 2월, 5월, 8월, 11월 4차례 정기 리뷰를 통해서 구성 종목을 조정하고 시가총액과 유동 시가총액 등 편출입 기준을 이제 정해서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지수 중 하나로 편입 종목은 글로벌 패시브 자금의 유입을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잘 정리를 해뒀는데, 제가 한번 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 MSCI라는 건 뭐냐면 모건 스탠리라는 투자은행이 만든 캐피털 인터내셔널 인덱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덱스라고 하니까 지수죠. 지수, 코스닥 지수, 코스피 지수, 이런 지수라고 생각해 봐 주시면 되는데, 이 지수에 우리나라가 지금 아직까지도 신흥국에 있습니다. 얼마 전에 선진국으로 분류가 될 뻔했는데 조금 무산되는 내용으로 진행이 됐었어요. 어쨌든 그런 걸 떠나서 신흥국이라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신흥국 리스트에 만약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렇게 딱 편입이 되게 되면요, 어떤 외국계 펀드 매니저가 두산 에너빌리티를 살 생각이 없어도 이 신흥국 펀드를 매수하는 순간 그 돈이 두산 에너빌리티한테 흘러들어가는 글로벌 패시브 자금이 발동한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이 MSCI를 추종하는 미국계 펀드가 95%에 달할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굉장히 많이 끼치고 있는 지수라고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직접 매수하는 건 액티브 자금, 간접적으로 신흥국 펀드를 매수했더니만 그 돈이 흘러들어가는 건 패시브
패시브 자금이라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패시브 자금도 외국계 투자 자본이죠. 그게 쏟아져 들어올 거다라는 기대감에 주가를 먼저 상승을 시켜놓고 정작 편입될 때는 이렇게 더 가는 척 해놓고 줄줄줄줄 흘러내리는 게 지금까지 MSCI 패턴입니다. 자, 보시면 이때 당시 5월 MSCI 편입에 대한 기대감으로 4월 11일 날 에코프로도 고점을 좀 찍었었고요. 확대를 해놓고 보시면 4월 11일 날 고점 찍었었고 5월 MSCI 편입 불발로 다시 한번 가는 척 하다가 줄줄줄 흘러내리는 구간이 있었다라는 말씀이고 8월 MSCI 편입이 이때 실질적으로 이루어졌었는데 고점 찍은 거는 7월 26일 날 이렇게 좀 진행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략적으로 한 달에서 한 달 반 그 사이 전에 먼저 고점을 찍는다라고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에코프로의 사례만 놓고 볼 게 아니라 에코프로 머티의 사례도 한번 놓고 볼 건데요.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에도 상승하면서 이때 2월 13일 날 실질적으로 MSCI 편입에 대한 발표가 나왔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확대를 해놓고 보시면은 네, 이렇게 지금 보시면 이때 MSCI 편입에 대한 발표가 나왔었는데 여기서 보시다시피 깔끔한 양봉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줄줄줄줄 흘러내리게 됐죠. 재료 소멸로 인해서 흘러내린다라고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될 것 같고 재료 소멸이 이 고점까지 가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전에 고점을 찍는 패턴으로 항상 기대감에 먼저 주가가 올라오고 이 구간에서 계속 MSCI 관련한 얘기가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가는 척하고 못 가고 쭉 흘러내린다. 즉 뭐다? 1월 11일 날 고점을 찍었다. 대략적으로 한 달 정도 앞서서 고점을 찍었다라고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다시피 최근에 올라왔던 구간에서 MSCI가 아직까지 활용되지는 않았지만 한번 다시 흐름을 만들어주고 상승 흐름이 다시 한번 나올 때 우리가 이제 실적이 가장 중요하겠죠. 실적이 가장 중요하면서 이 실적은 사실상 선반영돼서 올라왔던 자리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실망감만 안겨주지 않을 정도라고 하면 예상치 컨센서스만 부합한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반은 다져놨다라고 생각해 봐 주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실적이 좋을 거다라는 기대감이 또 한번 증폭이 돼야지만이 다시 한번 추가적인 2차 상승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지금 이제 발표가 곧 나오는 그 실적이 좋게 나온다라고 해서 주가가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올라온 자리가 이미 그게 선반영돼서 올라온 자리다라는 말씀이에요. 실적이 그 예상치보다 더 나왔다라고 해서 살짝 좀 상승은 있을지 몰라도 이 추가적으로 앞으로 이제 다음 분기, 다다음 분기까지 해서 추가적으로 계속 실적이 좋을 거다라는 어떤 기대감이 증폭되어야지만이 다시 한번 상승음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될 것 같고 처음으로 이제 실적 부분에 대한 거 기대감, 추가적인 기대감과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MSCI 관련한 테마도 우리가 수급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되겠죠. 외국계 펀드 자금이 글로벌 패시브 자금이 쏟아져 들어오는 거니까 수급적인 부분이 조금 받쳐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선 우리가 아직까지는 여기 올라오는 구간에서는 전혀 활용하지가 않았다 보니까 다시 한번 상승을 할 때는 분명히 나와줄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은 한 달 이전에 MSCI 편입이 됐으니까 외국계 펀드여서 계속 갈 거야 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아니라 한 달 이전에 고점을 찍고 이런 식으로 보통 편입될 때는 더 가는 척하고 못 간다라고 일반적인 패턴이 진행됐다라고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두산에너빌리티 내용을 다뤄봤는데 오늘 이 자리를 만약에 깬다라고 하면 사실상 굉장히 좀 좋지 않았던 흐름인 건 사실입니다. 지금 어떤 차트 모양이 좀 보이실 거냐면은 헤드앤숄더라고 하죠. 대략적으로 이런 어떤 헤드앤숄더 뭐 이게 더블탑이라고도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헤드앤숄더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일단은 지금 이 어깨 라인, 오른쪽 어깨 라인을 좀 지켜줬어요. 지금 보시면은 이 구간이 굉장히 이제 유의미한 어떻게 보면은 6만원 구간이 무조건 지켜줘야 되는 라인이다라고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6만원을 깬다라고 하면요, 60일선까지 밀릴 수가 있고 깬다 하더라도 이 구간에서 최대한 박스 치면서 버텨야지만 60일선이 딸려 올라오는 구간까지 무조건 버텨줘야 되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주가에 대한 방어력 자체가 굉장히 견고한 상황이기 때문에 버텨줄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개인 투자자분들이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 이거 실시간 조회 순이라고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될 것 같은데 두산에너빌리티 5%밖에 안 올랐고 금요일장에는 마이너스 3.5%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사실상 음봉을 주고 있는 거 다 대형주죠. 대형주고 주도주라고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되는데 이런 애들 중에서 두산에너빌리티 항상 상단부에 위치가 되어 있다는 거는 개인들이 계속 보고 있다. 계속 보면서 언제라도 빠지면 매수를 하려고 대기를 좀 번호표로 뽑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점에 잡고 아직까지 끌고 오고 계신 분들 정말 축하를 드리고 고점에 물리셨다라고 해도 방송 보고서 추가적인 매수하셔서 지금 수익권으로 돌아오신 분들도 모두 다 축하를 드리고 그리고 앞으로 만약에 내가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제 방송 꾸준히 시청을 해주시면서 추가적인 타점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니까 구독이랑 좋아요 꼭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고 댓글에다가는 기회라고 한 번씩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